자, 이제 이번 PPT에서는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의 전부는 함수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런데 이 함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와 함수가 무엇인가를 아시면은 많은 함수, 뭐 일차함수, 다항수, 뭐 사인 함수, 로그 함수, 무슨 지수 함수든 어떤 함수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 함수란 무엇인가 이 기본을 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는 함수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모든 함수에 대하여 공통적인 함수란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른 어떤 함수를 응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함수 혹은 1대1 함수란 무엇인가 또 y a fx 단순한 이 한 개의 식이지만 이 한 개의 식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라는 이 y fx라는 이 식의 이 식 자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함수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z fxy 그럼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자체 이 식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 식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x)란 또 이건 어떤 의미냐 또 gx란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제 이 식 하나 자체가 이 식 하나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함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일반 함수라는 통칭의 이 fx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또 그럼 y는 뭐냐 이건 의미를 설명드리고 또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z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 식 자체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이제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라 할까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수 우리가 이 약자를 쓸 때 F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함수라는 의미인데 함수란 말이죠.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한 개의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수학 연산이에요. 여러 가지 수학 그런 그 수학 여러 가지 뭐 함수가 있는데 뭐 사인 함수, 로그 함수든 무슨 다항식 함수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한 개의 출력값을 만들어냅니다. 출력값 함수값이 하나라는 얘기 한 개의 함수값 들어서 이런 y x 플러스 2라고 할 때 여기 3을 집어넣으면 5죠. 다른 답이 나올 수 없죠. 5 하나만 나옵니다. 또 이런 z x 자승 플러스 y 자승 이거를 보면요. 이거는 x5를 집어넣고 y를 3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34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것이 함수예요. 근데 이제 x 이렇게 4를 집어넣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그러면은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예를 이제 보여드릴 것이지만 이렇게 입력값이 하나가 넣었는데 두 개 나왔다거나 혹은 뭐 입력값이 두 개든 세 개든 뭐 이렇게 넣었는데 답이 여하튼 뭐 34하고 20이라고 두 개의 함수값이 나왔다. 출력값은 함수값이에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요. 이거 하나로만 보시면 돼요. 입력값이 어떻게 됐든 한 개 출력값 함수값은 하나만 나온다 이겁니다. y하고 이렇게 하든가 fx하고 어떤 식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함수가 되려면 여기에 미지수의 여러 가지 x값이나 y값이나 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y 이런 뭐 fx는 뭐 x 더하기 y 뭐 이렇게 나오겠죠. 미지수가 그럴 때 미지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fx
함수값은 한 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수란 한 개의 출력값, 한 개의 함수값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개의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수학 연산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x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f가 하나의 펑션이라는 약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fx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학에서는요, 어떤 부호든 기호든 어떤 수학적 표현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 자체가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보면은 f가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서 가라는 x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f와 x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f는 뭘 의미하는 거고, f가 뭔가, x는 뭔가, x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f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f는 수를 연산하는 규칙을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수를 연산하는 규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수를 자승해서 3을 곱하고, 그리고 그 어떤 수에 2를 곱한 것을 더하고, 여기에 어떤 값에 사인 값을 더하고, 그리고 상수를 더해라 하는 이러한 그 연산을 지시하는 것이 f예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연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계산하면은 어떤 자꾸 숫자를 계산하고 어떤 답을 나누는 그 숫자 계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이런 연산이라는 쓰는 건데, 연산은 여러 가지 미지수인지 사인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연산이라고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F는 수를 연산하는 규칙을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의미는 어떤 수를 자승한 값에 또 3을 곱하고 여기에 수 2를 곱한 값과 그 수의 사인 값과 상수를 더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연산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 이렇게 수학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f라는 의미는 이렇게 어떻게 수를 계산하라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 기능을 가진 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f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f는 이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게 뭔가, 이제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f자는 함수를 어떻게 이 f라는 이 함수는 f에는 어떤 수를 어떻게 계산하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시하느냐, 이것을 f로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x는 괄호 안에 괄호와 이 x는 이러한 함수, 계산 함수에 들어가는 그 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x는 실수나 허수나 모두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실수만 여기서 다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f는 뭐 어느 영역만 지정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x는 이제 모든 실수 아무거나 되니까 이건 변하는 수이죠.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는 수이므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부르죠. 변하는 수니까 변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x가 변수라도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 어느 범위 안에서의 수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변하는 어느 수이므로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x는 x축선상에서 마음대로 지가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이걸 독립변수라고 하죠.
이게 먼저 독립적으로 찍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 독립 변수가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변수가 이 독립 변수가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그것이 이제 fx가 되죠. 그래서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연산 규칙에 의해서 이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의 한글값이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fx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건 뭐죠? 함수값이죠. 이 fx는 다 지정해서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상수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fx가 함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력값 fx의 이름을 근데 이제 이런 fx에다가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함수 했으니까 그 함수의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죠. 우리가 뭐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다도 사람에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이제 이 함수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y라고 이름을 붙이면 y는 fx 이렇게 되는 거죠. fx의 함수의 그 이름을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는 3x 플러스 2x 플러스 sin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함수의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y는 출력되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건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거 fx는 함수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나오는데 뭐라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fx를 이건 일반적인 함수라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고 그 함수의 이름을 y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y는 fx 이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함수의 이름이 y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y도 되고 뭐 g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죠. t도 되고 여하튼 우리는 제일 일반적으로 이 함수의 이름을 y로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함수는 이제 수를 연산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수를 연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뭐 당식 함수, 사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많은 이름을 가진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함수의 이름은 보통 우리가 y로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변수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 어느 범위 안에 실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조건에만 맞는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변수는 이제 정하기의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입력값의 영역이죠. 변수 입력값의 영역이죠. x는 그리고 실수를 반드시 x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변수의 이름이 또 있는데 여긴 변수 이름을 x라고 했지만 그 변수를 t라고 해도 돼요. 변수를 t라고 이름을 붙여도 돼요. 우리가 이제 x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 t라고 붙여도 돼요. 그러면 함수식은 ft 그렇죠? t 이것이 변수의 이름이에요. 이 변수의 이름이에요. 3t 자승 플러스 2t 플러스 sin t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를 쓰나 f를 쓰나 여기 t가 되더라도 이것은 어때요? 똑같은 함수죠. 그 연산하는 게 똑같잖아요. 자승시키고 2 곱하고 sin 값에서 4를 더하라.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x를 쓰나 t를 쓰나 이것은 똑같은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f가 똑같으니까. 이 연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변수를 x라고 하든 t라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같은 함수입니다. 또한 이때 함수 이름을 v라고 지정하면 이때 아까 이거는 y라고 했지만 이게 함수 이름을 이런 경우 v라고 쓰자고요. v라고 쓰면 3t 자승 플러스 2t 플러스 sin t 4 뭐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걸 초라고 하고 이걸 속도라고 하자 뭐 이렇게도 또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v를 쓰고
그리고 시간이 초인 경우는 t를 쓰고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 값은 요 연산 방법이 똑같은 이상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y자를 써가지고 x가 되든 v자를 쓰고 t를 집어넣든 이 함수는 아까 거하고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산 방법이 똑같으면 그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표현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거에 비함수 이름을 x라고 해가지고 쓰면은 fx는 3x 자승 플러스 2x 플러스 sin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비함수를 x라는 거 안 넣고 t라는 이름으로 넣어도 관계없어요. t 이것도 똑같은 뭐 실수고 이것도 실수고 t로 쓰면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함수는 똑같은 함수예요. x에다가 3이라는 수를 넣어서 값을 구하나 t에다 3을 넣으나 여기에 값은 똑같아지거든요. 그게 이건 함수예요. 이 함수는 이렇게 되면 모양도 똑같고 이건 같은 함수입니다. 피함수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자승 플러스 sin x 플러스 1 이건 이거하고 틀리죠. 이거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같이 쓸 때는 f라는 이름을 좀 피하는 게 좋죠. fx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건 다른 연산 방법이니까 다른 연산식이니까 이거는 g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혼동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거 구별 안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이게 틀리면 이건 다르게 붙여야 돼요. 혹은 g라고도 붙이면 됩니다. g. 또 2x4승 플러스 x 플러스 4 이건 또 이거하고 또 틀리죠. 이거하고도 틀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f에다가 일자를 밑에 일자를 붙여가지고 f1 x 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gx를 t로 하면은 이건 t자승 플러스 x가 t로 바뀐 것 뿐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것만 보더라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같은 함수다. 단 비함수의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fx와 gx 보면 이건 다른 함수다. 이건 틀리거든요. g하고 f하고 f의 연산 방법하고 g의 연산 방법하고 다르다 하니까 요거는 다른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f1x가 나오면 이거는 g하고도 다르고 fx하고도 다른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gt가 나오면 이거 gx하고 이 비함수의 이름만 바뀌었지 이거는 똑같은 함수다. 이렇게 미리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통칭해서 쓰지만 어떤 문제 안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함수를 얘기할 때는요. 그 함수가 틀리면은 이렇게 이 밖에 함수라는 것도 이제 g로 쓰든 f1으로 쓰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써줘야 돼요. 좁은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x와 ft는 같은 함수예요. 이게 f가 같잖아요. 같은 연산 방법을 준 거니까 변수의 표현이 다를 뿐이며 출력값은 같아요. 연산하는 그 식이 같으니까 출력값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gx와 gt 이것도 같은 함수예요. 변수의 표현이 다를 뿐이며 출력값은 같이 나옵니다. 같은 연산 방법이니까요. 같은 연산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fx와 f1x와 gx는 다른 함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수의 연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변수는 같으나 이런 경우에 변수는 같으나 이 f1, g는 연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의 모양에서 이제 f 쓰냐 앞에 f가 들어가고 g가 들어가고 f1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른 함수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함수예요. 이제 만약 비운수가 한 개가 아니고 아까 x였었죠. 한 개가 아니고 xy 두 개이면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f, x, 하고 y. 이 얘기는 뭐냐면은 f라는 이제 함수에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x, y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두 개로 x, y 두 개가 이제 나타나죠. x자승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자승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개니까 x, y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것이 이제 변수 x, y가 두 개의 변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fx, y 함수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y라고 못 붙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z라고 이름을 붙이면요. z는 x자승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자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y라는 쓸 수는 없죠. 그것은 z라고 쓰면 이거 z는 xy의 함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쓰면 z는 fxy 이렇게 쓰죠. 여기서 이제 이 함수의 이름을 z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의 이것이 이제 fxy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거의 함수의 이름을 z라고 합니다. 함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z의 함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이건 뭐냐면은 x, y 점을 계속 서로 매칭되는 x, y 점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어느 값일 때 fx 값이 나오잖아요. 그 값의 이름이 y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x, y 이런 경우에 함수 값입니다.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함수 x, y는 x 그 다음 fxy 함수 값의 이름이 y라서 이렇게 쓴 거죠. xy는 x, fx 이 두 점들의 x와 fx 이 점들의 궤적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도 이제 표현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땐 x고 이제 함수 값이죠. 이것이 함수 값인데 이 함수 값의 이름이 y면 이렇게 xy처럼 쓰죠. xy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y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 값의 이름이 y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 fx가 뭐냐? 이거 함수 값인데 그 함수가 y는 fx 이렇게 써져 가지고 fx의 이름이 y니까 이렇게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함수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수를 할 때 반드시 필수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하나 보면요. x는 입력값이고 y는 함수값입니다. 출력값이에요. 출력값. 그래서 이걸 1을 d로 변환시키고 2를 넣으면 b값을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함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함수값이 나온 겁니다. 중간에 이제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y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 보면 1이 이제 d라는 값으로 함수값으로 나오고 2가 b라는 함수값으로 나오고 3이 이게 c라는 함수값으로 나오고 4도 입력값 4도 c라는 같은 함수값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입력값하고 함수값하고 이렇게 1대1로 1대1이 되죠. 1대1 이런 거 그냥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1대1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x라는 입력값이 있고 이 함수 fx에 대해서 y라는 출력값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함수값이 나오는데 뭐 1에서 d가 나오고 뭐 2에서 b가 나오는데 3에서는 이 까만 게 함수값이죠. 3에서는 a가 나왔어요. 또 이거 1대1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이쪽에는 함수값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두 개가 되니까 이거 여러분은 이제 이런 끊어진 함수를 볼 때는요. 여기서는 반드시 함수값이 한 군데 있어야 돼요. 한 군데. 여기도 함수값을 가지고
여기도 까만 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함수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함수값을 갖고 이쪽에서는 함수값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설명드릴 것은 3에서 함수값을 다 안 가져도 관계없어요. 다 안 가져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개 값이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이런 거는요. 또 1에서 D의 값을 갖고 2에서 B 값을 갖는데 3에서는 함수 값이 없어요. 그리고 뭐 4에서는 또 C라는 값을 갖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함수 값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하나씩 서로 이렇게 짝이 돼서 이것도 함수예요. 이 값이 없다고 해서 함수가 아니에요. 중간에 값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1에서 D를 갖고 2에서 B를 갖고 3에서 C를 갖고 4에서 뭐 A를 갖고 해가지고 이게 함수값이 입력값이 다를 때마다 함수값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입력값이 달라도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입력값이 틀리면 함수값도 또 틀립니다. 절대로 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건 1에서는 D가 되고 2에서 B가 되고 3에서 C가 되고 여기 4에서 이제 A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이 안 되고 서로 고유하게 이렇게 1대1로 되는 것을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틀린 게 1대1 함수는 이렇게 뭐 두 개의 값으로 해가지고 한 값이 나올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라 하면은 그 값이 전부 다 서로 매칭이 되는 게 서로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는 그 f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3하고 4에서 같은 값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1대1 대응 함수에서는 한쪽으로만 올라가든가 한쪽으로만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한쪽으로 계속 증가하든가 또 한쪽으로 계속 감소하든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뭐 두 번 올라갔다 하면 x값 3개 돼서 y값이 1개가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지만 1대1 대응함수인 경우에는 한 개의 x값에 대해서는 한 개의 y값 그리고 이게 서로 다 달라야 돼요. 다른 x값에 대해서는 다른 y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만 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했지만 3에서 함수값이 2개죠. 이거 함수 아닙니다. 이거 함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이것은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거에 대한 뭐 함수식이 나온다. 이건 또 함수가 아니에요. 3에서 여기 A하고 C하고 2개 같잖아요. 화살표 옆에는 3에서 A하고 C 2개 같잖아요.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3에서 C도 같고 A 값도 같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또 여기도 A 값, C 값 3에서 2개를 가지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어떤 수 x를 자승하고 여기에 자신의 수 x를 합할 때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이러한 식이 되죠. 이거를 함수라고 하며 fx와 같이 표현한다. 그리고 이 f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값의 이름을 y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y라고 하면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이것이 이제 일반식이죠. 함수 x좌승 플러스 x인데 이 fx의 함수의 이름을 y라고 하면은 y는 x좌승 플러스 x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수 이름을 u라고 하면은 u는 x좌승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식에 의해서 x값에 대하여 x값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미지수가 한 개니까 한 개의 x값에 대해서 한 개의 y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x값이
x값 독립변수의 영역을 large x라고 하고 영역을 또 y값의 영역을 large y라고 하면은 x값이 이제 x값의 영역은 실수 영역이고 또한 y값의 영역도 또한 실수가 되겠죠. 이때 아래와 같이 쓴다 이거죠. 펑션 여기 나왔어. 펑션이 어떤 여기 점 두 개 찍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냐, x 영역의 x 값을 y 영역의 y 값으로 변한 그 y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x 영역의 x 값을 넣으면 이 펑션 기능에 의해서 y 영역의 y 값을 출력한다 이겁니다. 함수 값으로 y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x는 이 전체 x의 영역이고 이 y는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x 영역의 x값이 함수값 y 영역의 y 값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y는 x좌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 영역이 실수 영역이니까 여기서 뭐 1이면 1이 되겠고 2면 5가 되겠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 영역의 x는 같은 영역의 x 함수값이 똑같은 영역의 x값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y 크로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똑같은 출력값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이건 또 이 함수가 실수 입력값에서 실수 출력값을 낸다 하는 거, 이게 실수라는 그 약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하여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들 중에서 말이죠.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제 y 그 x좌승이라는 그래프예요. x에 대해서 한 개의 값이 나오죠. x에 대해서 한 개의 값이 나옵니다. 여기 x값을 대입하면 y가 한 개의 값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x값이 달라도 이 함수값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x값이 달라도 함수값이 다시 나옵니다. x가 플러스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똑같이 4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그러나 x값 하나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예요. 그래프도 받아 할 수 있죠. 여기서도 x값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 나와요. 요거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그래프인데 하나 나오니까 이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y 거르 루트 x는 이 그래프인데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y 자승이 그 x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건 이렇게 됩니다. x 한 값에 대해서 y 자승은 두 개가 나오죠. x가 4면은 y가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 개의 x 값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여기가 이제 x인데 한 개의 x 값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러니까 x는 y 자승했으니까 이건 한 개의 그 입력값에 대해서 여기가 이게 입력값이니까 x가 여기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뭐 그래프가 있다면 이것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3개 나오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한 개, 여기가 x축이거든요. 이 입력값이 여기가 x예요. 이 입력값 하나에 대해서 출력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제 함수값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대1 함수라는 건 함수값이 x와 y가 하나씩 같은 이게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d는 이거 d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d는 빠져도 돼요. 빠지거나 뭐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 겹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1D, 2D인데 3A가 되고 C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고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1대1 함수를 하는 것이고 1대1 대응하는 것은
이렇게 빠지거나 겹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 함수는 계속 한쪽으로 증가하든가 한쪽으로 감소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등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항등이래 항상 같다 이겁니다. x하고 이 입력값, 출력값의 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입력값이 출력값도 x다 이거죠. 같다 이겁니다. 그건 y 크로 x 이 함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x 값이라도 출력값은 함수값은 x하고 같죠. 이게 그래. 상수함수는 이제 이건 y는 c 뭐 x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상수 함수고,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 하는 것은 좌변을 이게 서로 풀어 쓴 거죠. 풀어 쓰거나 인수분해 한 것으로, 이거는 어느 x 값을 갖더라도 그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양함수와 음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함수는 음함수가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음함수로도 많이 함수가 양함수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음함수로도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함수라면 이제 영어로 뭐 explicit function에서 이 explicit이라는 말은 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고 보여주는 게 좀 명확하다는 얘기고, 음함수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원래 영어적인 표현에는 implicit function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겉으로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명확하게 모든 걸 얘기해 준다 이거죠, 함수가. 근데 이거는 어딘가 하든 뭐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어떻게 명확하지가 않게 좀 표현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이제 우리는 이제 음함수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양함수라고 얘기하죠. 양은 이제 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명확한 거고, 음함수는 좀 어두운 거니까 어딘가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함수, 음함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y fx를 이걸 한 변으로 몰아 써가지고 이렇게 fx-y 이거로 0 이렇게까지 쓴 거를 이제 보통 좌변으로 몰아 쓰죠. 이런 걸 이제 음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y ax라고 fx라고 이거 한 것을 양함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쓴 것, 이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이제 y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좌변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fx-y는 0. 이걸 음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보죠. 양함수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확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독립변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서 이 함수 펑션에 의해서 종속변수 함수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값과 함수값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값이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fx의 이게 함수값을 우리가 y라고 한다. 그죠? 이 함수값이 또 함수 이름이 y나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y예요. fx의 함수값이 y입니다.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죠.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되지, 이 값이 먼저 결정되고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x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하죠. 이거 함수값이죠. y에 의해서 x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x에 의해서 x 값에 의해서 y가 결정돼.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음함수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값이 정해지면 다른 값이 결정되는 이런 식이에요. 이걸 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독립변수와 이제 종속변수의 명확성인데, y 3x 플러스 5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x가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x를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예요. 그런데 이제 3x 플러스 5 마이너스 y를 하면은요, 이렇게 쓰면 어떤 게 독립변수인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정속변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함수라는 것이 애매해지죠. 애매해지죠. 이 무슨 얘기냐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변할 수도 있고, y값이 변하면서 변하는 거에 따라서 x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명확치가 아니에요. x값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y값이 계산되는 거고, y값이 먼저 나오면 입력되면 그 다음에 x가 종속값으로 계산되잖아요.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것이 명확하지만 음함수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값이 정해지면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먼저 정해지면 이 값이 나오고, 또 이것이 먼저 정해지면 y값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함수를 보실 때는요, 양함수, 음함수를 보실 때는 그런 구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x니까 확실히 하고, 여기서는 어느 것이 독립변수인지 구별을 안 하고 있으니까 x, y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응용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실 때는 음함수와 양함수를 보실 때는 양함수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확히 표현이 되지만, 음함수에서는 어느 것이 독립변수고 어느 것이 종속변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PPT에서는 함수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함수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드렸고요. 그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영역, 치역,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F의 의미, 연산 F의 의미,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fx, 그 fx 자체가 fx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튜브 고등수학과의 유튜브 키워드로서 이거 치고 한 단어 쓰시고 치고 STY 이렇게 하면은 이 PPT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PT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수란 무엇이냐를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렸어요. 이 함수의 기본 펀더멘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보실 때 이 기본을 근거를 기준하셔 가지고 함수를 생각하시면 그 함수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량과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2021년부터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